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한 주의 마지막 또 이렇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꽤나 좋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다음 주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 주 가장 큰 뉴스가 뭘까요? 맞습니다. FOMC죠. 거기에 관련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2주 만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게 느껴집니다. 진짜 바닥을 지나왔는지 그거는 결국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못해도 지금이 무릎 정도는 되겠지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남은 악재를 하나하나 쳐내는 일만 남았는데, 다음 주 FOMC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도 0.75 인상에서 마무리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며, 1.0 확률도 분명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0.25씩 서서히 올리면서, 이제는 인플레 컨트롤이 거의 다 끝났으니까 경기 침체가 안 오게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FOMC가 0.75 인상하는 거는 이미 증시에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흘러간다면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예상보다 이번 주가 조금 괜찮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다음 주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에 증시가 생각보다 더 좋았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기업들 실적이 꽤나 잘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가 어제 8%나 급등하면서 최근 며칠 동안 계속 나스닥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쯤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또 한 번 더 증시를 끌어올린, 그러니까 하드캐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증시 분위기가 조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제 테슬라가 왜 8%나 급등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정말 좀비 같은 친구입니다. 테슬라 어제도 8%나 급등하면서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고, 이 급등은 바로 실적 효과라고 합니다. 순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무려 2배나 성장했다고 발표했고, 그리고 이는 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차트는 60일선을 그냥 뚫고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거래량 터진 양봉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 안 좋았는데 그 와중에 순이익이 좋아졌다는 거는 자동차 가격 인상이 테슬라에게는 큰 타격을 주지 않는구나, 그러한 인상분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역시 테슬라는 테슬라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만 이 와중에 장이 끝나고 나서 스냅의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무려 시간에서 26%나 급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스냅만 빠지면 괜찮지만 다른 SNS 그리고 다른 빅테크, 그런 친구들을 끌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이 부분이 얼마나 커져나간지 그 부분을 관심있게 보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번에도 1분기 실적이 공개될 때 그때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증시가 연일 폭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또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1등 주식 애플 다시 회복하나? 우리가 내심 알고 있습니다. 전세계 1등 주식은 역시 애플이고 결국은 신고가를 또 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여기에 강한 부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모건 스탠리가 애플이 향후 시가총액 3조 달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한데요. 저 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시간만 지나면 전부 다 회복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방안도 같이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시장이 단순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애플 스스로 3조 달러까지 회복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봤더니, 바로 애플이 구독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바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얼마 전에 내용 들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애플에서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애플에서 나온 전자기기를 월 구독료 얼마를 내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독 서비스라는 거는 충성도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매달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 플러스, 그리고 그냥 기계를 사는 것보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봐도 나쁜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1인 가구가 늘어날 때 분명 제품 사기가 부담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그런데 그 와중에 구독 서비스는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는 애플이 구독 서비스에 조금 더 중점을 두면은 순식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타이밍에 시가총액 3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3조 달러가 어딘가 봤더니 지금보다 30% 오르면 3조 달러라고 한대요. 생각보다 증시가 많이 떨어지긴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그냥 지금 우리가 주식을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애플을 딱 봤을 때 이게 망할 것 같나요?
야, 이거 애플 망하기는 정말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사과 모양이 정말 사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애플이 다른 곳에도 진출을 한다. 애플카, 자동차 앞에 애플 모양이 박혀 있으면은 뭔가 힙한 느낌이 딱 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집에 있는 냉장고에 애플이 붙어 있다. 야, 이거 진짜 비싸게 팔겠는데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결국 애플은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말인즉슨 결국 시가총액도 3조 달러를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프로 지금 그냥 주식을 아무것도 몰라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을 딱 보면은 그냥 이건 사면은 솔직히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30%는 먹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혹시나 기르분들 중에서 야, 나도 서학기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해봤어, 어떤 주식 사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은 애플 주식을 하나씩 사면서 이제 서학기미로 변신을 하는 것도 꽤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애플은 15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가장 큰 뉴스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ECB 11년 만에 빅스텝. 그리고 빅스텝이 11년 만이 아니라 금리 인상이 11년 만이라고 하죠. 진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0.25 아닐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하지만 11년 만에 금리 상승이 나왔으며 거기서 빅스텝이 나왔다고 합니다. 0.5%가 올랐다는 거겠죠. 아무리 조금 예상을 했다고 해도 11년 만이니까 조금 충격이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장중에 변동성을 만들고 다시 또 회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해줄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인상은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이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어제 빅스텝이 결정되면서 동시에 TPI라는 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빅스텝을 올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증시가 충격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뭔가 봤더니 이탈리아처럼 부채 위기에 직면한 일부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유로존 안에서 국가 간의 차이가 조금 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ECB가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은 이탈리아 같은 친구들은 야, 우리 못 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 TPI가 통과가 되면서 국채 금리가 유달리 폭등하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조금 약한 나라의 채권을 선별 매입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로존 안에서 나라마다 조금 불균형한 그런 게 있었는데 TPI로 그거를 조금 조정을 해볼 수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을 바로 찾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기름들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TPI라는 게 있었구나, 그리고 이거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렇게 약한 나라의 국채를 조금 선별적으로 매입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대박 소식이 하나 나왔죠. 삼성전자 260조를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20년간 미국에 260조나 투자한다는 예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삼전 시총이 360조인데 무려 260조나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이 어디서 새어나왔나 봤더니 바로 세제 혜택 신청서를 통해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2곳 그리고 테일러의 9곳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새로 짓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정말 먼 미래, 그러니까 계획일 뿐이라서 시간이 많이 남은 걸 볼 수 있고 완공 시기도 2034년 그 이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바로 삼성전자가 미래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래를 예상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이 투자가 잘못된 투자가 될 확률도 분명 있겠지만, 하지만 그거는 그냥 가면 갈수록 확인하면 되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야,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멈춰있는 주식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6만전자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만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은 그냥 6만전자 10만전자가 아니라 20만전자 30만전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 20만전자가 돼봐야 시가총액이 1000조밖에 안 된다는 거겠죠. 아까 보셨다시피 애플이랑 비교하면은 정말 세 발의 피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10만전자 20만전자 30만전자 그때가 될 때까지 같이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바이든 코로나 확진, 이게 무슨 소식일까요? 어제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트럼프도 코로나에 확진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 바이든 대통령도 확진이 되었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살짝 출렁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이든은 79세로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하지만 백신을 4차례나 접종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중증화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오늘 낮에 찌라신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이든이 조금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또 관련된 뉴스가 나올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오늘 곡물 수출 합의. 곡물 가격 이슈는 조금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미국 소맥 선물 개요 주봉 차트가 있는데요. 전쟁이 딱 터지자마자 쭉 올라갔지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가 그냥 고점이었네요. 그 이후부터 슬금슬금 떨어지더니 지금은 그 전 가격까지 다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곡물 가격 이슈가 이렇게 잠잠해진 걸 볼 수 있는데 이 와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흑해 항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 식량 위기가 큰 고비를 넘길 전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도 기름들이 이거를 확인하실 때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다만 아직까지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 이거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 그게 조금은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조금 걱정되었죠. 유럽행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재가동을 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했다고 합니다.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장이 이런데 쏘카는 왜 상장을 해? 자, 이 부분은 아마도 기름들 듣고 나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야 잠깐만, 작년에 상장했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장이 좋아지겠지, 그때 상장하면은 더 비싼 가격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지금 상장해야 돼? 자, 우리가 알다시피 똑같은 기업이 작년에 상장한 거와 올해 상장한 거는 가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최대 2배 가까이 날걸요. 그게 바로 유동성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상장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는 현대 오일뱅크가 상장 처리한다 이런 소식도 나왔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소카는 왜 청약을 하려고 하는가 그걸 봤더니 자,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바로 3%에서 여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기듯이 그걸 딱 들어봤더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단 작년 타이밍은 놓쳤고 그리고 내년 내후년 언제 장이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면 더 높은 가격을 받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도 언제 장이 좋아질지는 조금은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죠. 1년 뒤일지 3년 뒤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카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그거를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지금 조금 낮은 가치 평가를 받더라도 그 돈을 바탕으로 지금 투자해서 그 돈을 굴리는 게 훨씬 더 이득으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이해가셨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싸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르게 투자를 받아서 그 돈을 바탕으로 더 크게 굴리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카는 이번엔 상장을 강행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으며 그리고 그 와중에 소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B2B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회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반도체 장비 회사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 회사를 볼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그 회사 제품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이런 공모주 시장에서 욕심을 내던 말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평가랑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소카 같은 기업들은 좀 다릅니다. 만약 여기서 욕심을 좀 그득하게 냈다가 IPO는 IPO대로 폭로하고 그 다음에 평가는 평가대로 폭로한다면은 소카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렇게 소카가 IPO하고 상장하는 거는 이 자체가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굳이 나쁜 인식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합리적인 가격을 들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거는 저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그리고 긍정적인 뉴스가 뭐가 있는가 봤더니 일단은 공모가 다이어트를 꽤나 했다고 합니다. 기관수 예측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플러스 기존 주주들이 자발적 보이수에 이미 나섰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먹튀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또한 작년까지는 적자였지만 올해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또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의 생각대로 소카는 그냥 단순히 욕심을 낼 게 아니라 이것 또한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 균등 배정만 했는데도 몇만 원의 수익이 난다면은 여기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소카에 대한 관심이 꽤나 높아지고 그리고 그 관심은 긍정적인 관심이 될 확률이 꽤나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결국 매출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도 월배당 ETN이 생기란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월배당이라는 단어 조금 탐나긴 하죠. 건물주의 특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걸 받을 수 있는 ETN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년에 한 번 배당 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월배당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이 삼성 KRX 리츠 탑10 월배당 ETN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이 ETN은 KRX 리츠 탑1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배당 지급 횟수를 늘린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짜 월 배당은 아니고 1년에 6개월, 그러니까 1년에 6번 2개월당 한 번 배당이 지급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혹시나 리츠 그 다음에 월 배당에 관심 있다면 이것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로또 내년부터 세금 안 낸다. 저 기레슨 이걸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오케이 내가 지금까지 1등이 안 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 야, 세금 내면은 뭐 할 거야? 난 세금 안 내고 1등 받아갈래 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아쉽게도 1등 2등은 아니고 3등 당첨자가 안 내는 거라고 합니다. 솔직히 3등 금액이 1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금 내고 나면은 너무나 아쉽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안 낸다고 하니까 저 기릿이 3등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것도 있습니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 3명 있는 가정에서는 자동차를 살 때, 그러니까 6천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살 때는 개별 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시는 기름들 중에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해당이 되시는데 올해 자동차를 바꾸려고 했다, 그렇다면은 내년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 오랜만에 과자를 사러 가면은 진짜 깜짝 놀랍니다. 가격도 비싸진 게 놀랍긴 한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작아진 크기에, 야, 내 손이 커진 건가? 아니면은 이 녀석이 작아진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통은 그 녀석이 작아진 게 맞죠. 이걸 바로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금액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내용물을 줄이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케이 슈링크플레이션 오케이 단어 외웠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꽤나 중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물가를 왜곡시키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자, 짜장면이 있습니다. 한 그릇에 5,000원인 짜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6,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 상승률은 몇 프로일까요? 20%일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20%보다 더 많이 올랐다입니다. 그 이유는 가격만 보면은 안 되기 때문이죠. 가격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핵심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론 가격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짜장면의 내용물이 줄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금액만 보고 20%가 올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슈링크플레이션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이브에서 새로운 걸그룹이 나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르세라핌에 이어서 조금 빠른가 싶지만 어쨌든 새로운 걸그룹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그룹이 뭔가 봤더니 하이브 소속 레이블 어도어는 새 걸그룹 뉴진스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어도어는 SM에서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등 이러한 브랜딩을 맡아 이름을 알린 미니진 대표이사가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12시간 만에 뮤직비디오가 100만의 조회수가 넘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이 그룹이 또 하이브를 이끌 수 있을지 관심있게 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이상하다.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감염된 적이 없는 첫 감염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보니까 저 기릿과 히릿이 엄청나게 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7월 첫 번째 주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중 약 97%가 첫 감염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말인즉슨 재감염자는 2.8%밖에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나라는 10에서 20%가 재감염자라고 하는데 확실히 낮은 수치를 현재 보여주고 있으며, 고로 우리나라 국민의 37%가 걸렸기 때문에 이분들은 조금은 안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아직까지 코로나가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K2 전차 수출 임박. 현대 로템이 폴란드의 K2 전차 수출 협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소식에 엄청나게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폴란드는 600여 대를 수입을 하려고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1000여 대를 수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먼 나라에서 왜 K2를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한국 무기가 성능도 좋고 그 다음에 단가가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몇 기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아니 기리 무슨 소리야, 성능이 좋으면 비싸고 아니면 성능이 나쁘면 싼 게 맞는데 어떻게 성능이 좋고 단가가 쌀 수가 있어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위치가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절대 단 한 번도 긴장의 끈을 놓친 적 없고 방산 사업에 엄청난 돈을 넣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단가가 싼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거는 상대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위치는 조금 위험한 위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다른 전 세계 이런 나라들은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완전 평화에 젖어들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산에 관련된 양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몇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생산 속도에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규모의 경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있겠죠. 같은 무기를 만들어도 한국이 더 싸게 만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한국 무기가 성능도 좋은데 싼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출은 국산 단일 무기 수출로는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오면서 방산에 관련된 주식이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상장 후 1년 우리 사주 왔잖아.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의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우리 사주를 매수했던 직원들의 손실이 큰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사주 보호 예수 기간 1년이 해제되는 시점이 바로 다음 달이라고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참고로 카카오뱅크는 상장 후에 공모가 대비 140% 그러니까 2.5배나 오른 바 있어서 그때는 야 카카오뱅크 직원들 진짜 부럽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하지만 그때는 보호 예수 때문에 매도할 수 없었고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직원 같은 경우는 1인당 평균 1억 1150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이 되며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1인당 6400만원의 손실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상황이 안 좋으면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의 충성심이 진짜 사라질 것 같은데 직원분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다음 주 27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LG엔솔의 보호예수가 풀린다고 합니다. 사실 이미 선반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6개월짜리 보호예수가 풀린다고 하니까 혹시나 기분들이 매수 혹은 매도 이런 기회를 찾고 있다면 이번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LG엔솔의 공모가는 30만원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2분기 최대 실적을 쓴 현대차 3분기도 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현대차 리포트가 쏟아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와중에 신한금투를 보면 환율과 하반기 차량 가격에 힘입어 실적이 계속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을 딱 보시다시피 슬금슬금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얼마 지나지 않아 20만원도 곧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가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 N브랜드 정착, 아이오닉 브랜드 선방 등 달라진 현대차의 위상을 감안하면 지나친 저평가가 아닌가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 영업이익 순이익 쭉쭉쭉 성장, 더 중요한 거는 배당 수익률이 3%나 된다는 거는 저 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우리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주말 기분들 꼭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